읍면지역에는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바뀐 겁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를 포함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용어 해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신설됐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도시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면서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거죠. 농지법 시행 규칙을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원래는 농지가 순수 영농을 하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곳만 농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농지에,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농지 개량 시설, 농수로라든지 또 농로라든지 제방, 이런 것들은 농업에 필요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농지 그 자체로 봐서 농로를 개설하거나 농수로를 만들 때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그건 농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농지 개량 시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입니다.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5가지인데 거기에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축산물 생산 시설의 부지가 무엇이고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는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 이 쉼터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이번 시간에 줄여서 그냥 쉼터라고 하겠습니다. 쉼터는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였죠. 또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쉼터로 보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거죠. 소방 자동차를 통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숙소니까 당연히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죠.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곳이어야 농지로 보겠다는 것이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그리고 주차 공간, 데크, 또 정화조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2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크기는 건축물 면적과 주차장, 데크, 정화조 면적, 부속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2가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 그러니까 나머지 영농 공간이 있어야만이 허용해 주겠다 그 말이죠. 100평짜리라면 지금 33제곱미터니까 10평이잖아요. 10평짜리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 하나 놓고 주차장 시설 조그맣고 또 데크 조그맣고 정화조 설치하는 것이 다 해서 15평 정도 된다. 그러면 적어도 30평 이상은 되어야 농지로, 그러니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돼 있을 것, 이런 내용으로 신설됐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이 2025년 1월 24일 신설됐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정의를 보면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농농을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농업인도 할 수 있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도 이 쉼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세대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등이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숙소라는 쉼터를 만들어서 남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임대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도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 농막은 일시 휴식이었잖아요. 농막은 일시 휴식이었는데 쉼터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 숙소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5항 8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이지만 숙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은 지자체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자체 건축 조례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쉼터의 설치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방제지구와
급경사지법에 의한 붕괴 위험지역,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농막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쉼터에는 명확히 국토계획법의 방지지구 등 쉼터를 허용되지 않는 용도 지역 지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쉼터는 숙소이기 때문에 인명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규정은 연면적이 33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10평 정도입니다. 다만 이곳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로 돌출된 면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1m까지. 그러니까 1m가 넘는 거, 처마 같은 것이 1m를 넘으면 그것도 면적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1m 미만이면 면적으로 안 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할 때는 따로따로 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해서 33제곱미터 이하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막 20제곱미터, 쉼터 33제곱미터, 53제곱미터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설치할 때는 33제곱미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축법 20조 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을 것.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 등 나름대로 구조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건축물이어야 되겠죠. 그건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숙소인 가설건축물이 존치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까 농막은 존치하는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일시귀시기 때문에 거기에 상시에 거주하거나 또 주거용 어떤 시설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막에는 그냥 존치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존치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기본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대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 라고 법에는, 농지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다가 3회 연장하면 12년이죠. 12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 그래서 그 가설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해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또 그 지자체 조례 내용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어떤 재량권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다섯 번째는 진입로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과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그러니까 소방자동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연결 사다리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소방차를 통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을 때만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이고 면도, 리도는 적어도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농도는 4m 이하이지만 최소 3.5 이상은 돼야 됩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는 면도는 2차선 이상이어야 되니까 8m, 6m 이상에서 8m까지 갈 수 있고 리도의 경우에는 5m, 4m가 될 수도 있지만 농도는 이제 3m에 4m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면지역에 가보면 옛날 7, 80년대 새마을 사업 때 사유지가 도로로 마을 안길로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늘 분쟁이 있게 되죠.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주장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면 임시숙소인 쉼터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건축법과 달리 있으니까 이 쉼터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의 허가받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원래 이게 처음에는 건축법 도로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4m 이상 건축법 도로로 돼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읍면 지역에는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도 사실상 대부분 쓸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바뀐 겁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거든요. 지자체가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면적은 쉼터 면적과 또 그리고
부속 면적을 합한 것의 2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있고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외에도 그 면적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농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쉼터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평, 500평 되는 농지에다가 대부분 그 건물로 쓰면서 영농을 하지 않아버리면 농기법이나 또 농기법에서 허용되는 쉼터 입법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영농 활동을 위한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면서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영농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된다. 여기는 이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것이 단독주택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소방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제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 겁니다. 또는 건축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참고로 농축산물 생산 시설 부지는 크게 5가지인데 고정실, 온실, 배설 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 시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축사, 건축, 사육사. 세 번째 간이 퇴비장. 네 번째 농막, 농촌 체류용 쉼터, 간이 저온 저장고. 다섯 번째가 수직농장, 식물공장 등입니다. 그리고 농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순수 농지가 있고, 두 번째 그 농지를 지원해주는, 영농을 지원해줄 수 있는 뭐 농수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걸 개량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농지 위에다가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그냥 농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아까 농축산물 생산 부지 말입니다. 5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게 농지인 겁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부지는 농축산물 생산 부지로서 농지인 것입니다. 다만 초지법의 초지나 사실상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농지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의 객관적 가치를 본다면, 농지 전용을 받아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조그맣게 주택을 짓는 것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드는 것의 어떤 차이점을 본다면,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인이, 그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가설 건축물로 본인의 임시 숙소로 농지 전용 없이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지 그 상태에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건축물이라면 건축에 대해서는 또 개발행 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발행 허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진입로가 필요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며, 존치 기간은 기본 3년에 3회 이상 연장할 수 있으나, 그래 도합 12년인데 3회 이상이 되려면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는 1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대. 그 이상은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해서 쉼터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 건축조례에 정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시지가의 20에서 30% 되는, 20%는 진흥지역 밖, 30%는 진흥지역 내의 개별 공시지가의 20% 또는 30%의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이 쉼터를 만들 수 있지만, 추후 쉼터가 철거 또는 멸실되면 농지 상태로 환원되므로 그때 가서 뭐 진입로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정식 숙소로 뭐 컨테이너 가지고도 단독주택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식 숙소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농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가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쉼터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쉼터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여유가 있다거나 할 때는 차라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농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타 더 중요한 내용은 멤버십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